새벽 4시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찬 공기가 스며든다. 윤서진은 늘 그 시간에 같은 발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선다. 도시가 잠든 시간에 시작되는 하루가 그녀의 일상이다. 불이 꺼진 건물은 숨을 참고 있는 듯 고요하게 서 있다. 유리바닥에는 밤새 쌓인 먼지와 발자국이 희미하다. 서진은 말없이 걸레를 적시고 천천히 바닥을 훑는다.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존재가 드러나는 직업을 안다. 누군가에게 그녀는 그저 시설팀 직원일 뿐이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오래 접어둔 꿈이 숨쉬고 있다. 한때 서진은 통역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다. 외국어 교재 위에 적힌 메모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다. 발음 하나, 억양 하나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좋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말의 힘을 믿던 시절이다. 지금은 그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낼 이유가 없다. 꿈을 말한다고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서진은 말보다 손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바닥을 닦는 리듬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순간이다. 그 리듬 속에서 생각은 조용히 안으로 접힌다. 집에는 재활치료를 앞둔 아버지 윤태호가 있다. 수술 후 남은 통증이 아침마다 몸을 붙잡는다. 어머니 최정희는 하루 일을 나누어 생활을 이어간다. 딸 앞에서는 늘 괜찮다 말하며 웃음을 건넨다. 서진은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늦잠을 자지 않고 먼저 집을 나선다. 가족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책임이 어깨에 얹힌 채 오늘도 출근한다. 새벽의 무게는 그렇게 몸에 익숙해졌다. 로비 한쪽 벽에는 회의실이 길게 늘어서 있다. 투명한 유리 너머에는 낮의 세계가 남아 있다. 서진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속도를 늦춘다. 책상 위에 남은 종이와 컵들이 낮의 흔적이다. 그 흔적에서 종종 외국어가 적힌 문장을 본다. 읽히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진다. 의식하지 않아도 의미가 정리되는 순간이 있다. 서진은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필요 없는 능력이라 여긴다. 경비 데스크에는 박만식 반장이 늘 먼저 나와 있다. 그는 새벽 인사를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말수가 많지 않지만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다. 서진은 그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준다 느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크다. 만식 반장은 서진의 성실함을 오래 지켜봤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묻지 않는 배려도 한다. 서진은 그 침묵이 고맙다는 걸 마음에 남긴다. 새벽의 인연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어진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날 때 소리가 울린다. 진공 소리 사이로 멀리서 전화 통화가 들린다. 빠르게 오가는 외국어 문장이 공기를 가른다. 서진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지는 순간이다. 의도하지 않아도 귀가 먼저 반응해버린다. 말의 흐름 속에 숨은 긴장과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협상의 냄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카트를 밀어간다. 아직은 들은 척하지 않는 게 익숙하다. 회의실 앞 바닥을 닦다 문틈에 불빛을 본다.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다. 손짓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기척이 전해진다. 서진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낀다. 어쩐지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공기다. 아직 하루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긴장이 흐른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허리를 편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깨어나는 느낌이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고개를 든다. 그 감각은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공부하던 시절 밤을 새우며 느끼던 집중이다. 말이 이어지고 구조가 보이던 그 순간이다.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몸을 낮춘다.
지금은 바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우선이다. 꿈은 현실을 방해하지 않게 접어둔다. 그렇게 해야 오늘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서진은 그 규칙을 오래 지켜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건물은 서서히 깨어난다. 엘리베이터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서진은 마지막 구역을 점검하며 숨을 고른다. 작은 먼지 하나에도 시선이 멈춘다. 이 일은 보이지 않아도 남는 일이란 걸 안다. 깨끗함은 말없이 존재를 증명한다. 서진은 그 조용한 성취를 소중히 여긴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겼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린다. 낯선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걸음이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린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상황을 느낀다.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진 걸 알 수 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기척이 분명하다. 서진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친다. 아직 이름 없는 변화의 시작이다. 서진은 다시 손에 힘을 주어 걸레를 짠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라 믿고 싶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새벽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오래 묻혀있던 이름이 불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 이름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아주 낮게 울리고 있다. 서진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발을 옮긴다. 이야기는 그렇게 첫 장을 넘긴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연달아 튄다. 윤서진은 걸레를 쥔 손을 잠시 멈춘다. 닫힌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짧고 빠른 외국어가 섞여 흐름이 거칠다. 서진의 귀가 먼저 뜻을 주어 담기 시작한다. 단어 사이로 조급함이 또렷하게 묻어난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온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숨을 고른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 회의실 앞 유리벽에 불빛이 번진다. 사람 그림자가 오가며 동작이 커진다. 서진은 바닥 물기를 닦는 척하며 멈춰선다. 말끝이 자꾸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소리다. 통역이 맞춰주지 못한 리듬이 흔들린다. 서진은 그 흔들림을 몸으로 먼저 느낀다. 회의가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의 공기다. 잠깐만 더 들으면 핵심이 잡힐 것 같다. 그런 욕심을 삼키고 손을 다시 움직인다. 문이 반쯤 열리며 목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지금 연결해야 한다는 말이 날카롭다. 누군가 달력을 확인하며 시간을 반복한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시간표가 자동으로 그려진다. 오늘 안에 결정이 안 나면 끝난다는 분위기다. 그 말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톤이다. 서진은 문득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낀다. 새벽부터 쌓인 피로가 긴장으로 바뀐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그때 복도 중앙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진다. 강도윤 본부장이 누군가를 재촉하는 소리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복도가 좁아진다. 서진은 카트를 벽 쪽으로 조용히 붙인다. 본부장 말끝에는 분기 실적이 걸려 있다. 해외 쪽이 조건을 바꾸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진은 외국어 문장 속에서 그 조건을 읽어낸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요구의 방향까지 잡힌다. 이런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낯설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한숨을 길게 뱉는다. 통역사가 못 온다는 말이 뒤이어 튄다. 갑자기 빈자리가 생기면 대화가 무너진다. 서진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의도가 왜곡되기 쉽다. 특히 급한 협상일수록 작은 뉘앙스가 치명적이다. 서진은 바닥을 닦던 손끝을 다시 조인다.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심장이 가볍게 쿵친다. 그 느낌이 당황스럽고도 선명하다.
복도에는 직원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번진다. 누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말이 겹쳐 흩어진다. 서진은 이름표를 가슴 쪽으로 가만히 눌러본다. 그 습관은 눈에 띄지 않게 숨으려는 몸짓이다. 하지만 오늘은 숨는 것이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고개를 들자마자 서진은 스스로를 막는다. 괜히 나서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꿈도 멀어졌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회의실 문이 크게 열리며 냉기가 쏟아진다. 본부장이 복도 쪽을 훑으며 사람을 찾는다. 직원들 시선이 바쁘게 왔다 갔다 흔들린다. 서진은 카트 손잡이를 쥔 채 조용히 서 있다. 여기서 왜 내가 떨리지 않은 생각이 스친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기대다. 서진은 기대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왔다. 가족 앞에서 기대는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치가 자꾸 살아난다. 박만식 반장이 경비 데스크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그의 시선이 잠깐 서진에게 머문다. 말을 걸지 않지만 묻지 않는 응원이 느껴진다. 서진은 그 눈빛을 받아 두 손을 가만히 정리한다. 자세를 바로잡는 작은 동작이 마음을 붙든다. 본부장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시간이 줄어든다. 서진은 회의실 안의 외국어가 점점 또렷해진다. 상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귀가 이미 잡는다. 이제 모른 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서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날까 고민한다. 그런데 문틈에서 들린 한 문장이 가슴을 친다. 오늘 안에 답이 없으면 다른 곳을 본다는 말이다. 그 말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린다는 신호다. 서진은 그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고 느낀다. 손끝이 저릿해지며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된다. 누구도 모르게 해온 공부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깨문다. 마음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복도 바닥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서진은 그 위에 서서도 넘어지지 않으려 중심을 잡는다. 두려움은 뒤로 잡아당기고 책임은 앞으로 민다. 아버지 재활비와 어머니 손등에 굳은 살이 떠오른다. 그 기억이 서진의 등을 조용히 세운다. 본부장 쪽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서진은 발걸음을 옮기며 심장을 진정시킨다. 말을 꺼내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이제 곧 시작된다. 회의실 문 앞에서 서진은 잠깐 멈춘다. 손바닥에 땀이 마른 걸레처럼 거칠게 느껴진다. 안쪽에서는 시간과 조건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는다. 의미가 확실해진 뒤에야 입을 열어야 한다. 그 규칙은 통역을 꿈꾸던 시절부터 몸에 박혔다. 서진은 시선을 낮춘 채 마음속 문장을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곧 용기로 바뀐다. 회의실 문 앞에서 윤서진은 잠시 호흡을 고른다. 손에 쥔 걸레의 물기가 손바닥을 차갑게 적신다. 복도에는 긴장된 공기가 얇게 깔려 있다. 문 안쪽에서는 시간이 서로를 밀치고 있다. 서진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빠르게 뛴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스스로 묻는다. 괜히 나섰다가 모든 것이 어긋날까 두렵다. 두려움은 늘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그래서 서진은 쉽게 한 걸음을 떼지 못한다. 강도윤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복도를 친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말끝이 거칠어진다. 서진은 문틈으로 스치는 단어들을 놓치지 않는다. 조건, 일정, 신뢰 같은 말들이 엉켜 흐른다. 그 흐름이 어디서 막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진다. 통역이 없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말의 속도와 온도가 어긋나고 있다.
그 어긋남이 계약을 미끄러뜨릴 수 있다. 서진은 그 사실이 자꾸 마음을 건드린다. 발을 떼지 않으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진은 시설팀 직원으로 이곳에 있다. 그 역할은 조용히 지나가는 데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 원칙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왔다. 꿈을 숨기고 가능성을 접어두는 방식으로.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족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서진은 스스로를 다시 붙잡는다. 그 순간 아버지 윤태호의 얼굴이 스친다. 재활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던 뒷모습이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주무르던 모습이 남아있다. 어머니 최정희의 굳은 손등도 떠오른다. 괜찮다 말하며 미소를 얹던 표정이 겹친다. 그 장면들은 늘 서진의 결정을 밀어낸다. 이번에도 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억들이 다르게 울린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감각이 방향을 바꾼다. 회의실 안에서 갑작스러운 침묵이 흐른다. 통화가 잠시 끊긴 듯한 공백이다. 그 공백은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서진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느낀다. 기회는 늘 이렇게 짧게 숨을 고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서진의 손이 카트에서 천천히 떨어진다. 발바닥에 힘이 실리며 자세가 바뀐다. 몸이 먼저 앞으로 기울어진다. 서진은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인다. 노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만 같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쏠릴 것이다. 그 시선은 친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진은 그런 시선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문턱임을 안다. 이 문 앞에서 돌아서면 오늘은 끝이다. 그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서진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다. 문이 조금 열리며 회의실 공기가 스민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안을 향한다. 강도윤 본부장이 먼저 시선을 보낸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과 의심이 섞여 있다. 서진은 그 앞에서 자신을 작게 느낀다. 하지만 말해야 할 문장이 머릿속에 있다. 서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다듬어 왔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말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연다. 제가 연결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는다. 회의실 안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해진다.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서진에게 꽂힌다. 그 시선들 속에는 놀람과 비웃음이 섞여 있다. 서진은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말의 힘은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서진은 그 믿음을 붙든다. 강도윤 본부장이 짧게 웃는다. 농담인지 시험인지 모를 웃음이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시설팀 유니폼이 그의 판단을 앞선다.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눈을 마주친 채 고개를 곧게 세운다. 웃음 뒤에 따라온 말은 조건이다. 가능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이다. 그 말 속에는 불신이 담겨 있다. 서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뛴다. 이건 내기가 아니라 문턱을 넘는 일이다. 성공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실패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서진은 그 결과를 빠르게 계산한다.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음을 안다. 지금 물러서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더 들어선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힌다. 복도의 소음이 차단되고 시간이 응축된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다. 손끝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외국어가 정리된다. 의미와 의도가 차례로 자리를 잡는다. 통역사가 되려던 시절의 감각이 깨어난다. 서진은 그 감각을 믿기로 한다. 첫 관문은 이미 시작되었다.
윤서진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선다. 강도윤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쥔 손이 굳어 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는 숨가쁘게 말을 쏟아낸다. 서진은 먼저 상대의 속도를 가늠한다. 감정이 앞서는 문장은 그대로 옮기면 더 꼬인다. 그래서 서진은 의미의 뼈대를 먼저 잡는다. 긴 문장을 짧게 나누고 방향을 정리한다. 본부장에게 전달할 첫 문장을 마음속에 적는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함과 침착함이다. 서진은 통화에 대고 또렷하게 인사를 건넨다. 발음은 매끄럽고 톤은 과하지 않게 낮다. 상대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멈춘다. 놀람이 먼저 지나가고 곧 집중이 붙는다. 서진은 상대가 말한 조건을 차분히 되짚는다. 급한 요구 속에 숨은 불안을 먼저 읽어낸다. 기한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려는 흐름이다. 서진은 그 의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린다. 대화의 중심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강도윤 본부장은 서진의 입만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아니라 계산이 스친다. 서진은 그 계산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상대가 던진 표현은 직역하면 공격처럼 들린다. 서진은 그 부분을 우려로 바꿔 전달한다. 온도를 낮추면 상대도 숨을 고를 수 있다. 통역은 말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이다. 서진의 손끝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목소리도 물결처럼 일정해진다. 상대는 어떤 문서 조항을 다시 보자 말한다. 서진은 그 조항이 왜 예민한지 바로 설명한다. 한 문장 안에 체면과 약속이 함께 묶여 있다. 서진은 본부장에게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다. 지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확인이다. 본부장은 그제야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인다. 그 작은 움직임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꾼다. 서진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져 흐름을 잡는다. 상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대화는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린다. 상대가 마지막 통보처럼 단호한 말을 던진다. 서진은 그 순간 억지로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되풀이해 준다.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한 번 더 말한다. 그 틈에서 조건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서진은 핵심을 잡아 본부장에게 짧게 전달한다. 본부장은 그제야 준비된 자료를 꺼내든다. 회의실 안의 숨소리가 동시에 느려진다. 본부장은 통화에 직접 한 문장을 말한다. 서진은 그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준다. 공손함을 유지하되 약해 보이지 않는 표현이다. 상대는 그 태도를 확인하고 질문을 바꾼다. 이제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조율이 된다. 서진은 문화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낸다. 왜 중요한지까지 설명하면 오해가 줄어든다. 본부장은 처음으로 서진을 다시 바라본다. 그 눈빛에서 조롱이 빠지고 긴장이 남는다. 통화가 길어지자 회의실 바깥이 조용해진다. 복도에서 구경하던 직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서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상대의 말이 문장 단위로 정돈된다. 서진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본부장에게 건넨다. 불필요한 표현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무겁다. 서진은 그 무게를 덜어내는데 익숙하다. 통역이 아니라 진행자의 역할이 되어간다. 본부장은 점점 서진의 리듬을 따른다. 마침내 상대가 한 발 물러서는 소리가 들린다. 마감 시간은 유지하되 검토 방향을 열어둔다. 서진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묶는다. 내일 다시 통화하자는 약속을 정확히 받아낸다. 상대의 마지막 인사에는 처음보다 부드러움이 있다. 서진은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통화를 끝낸다. 전화가 끊기자 회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남는다. 본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서진은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강도윤 본부장은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는 서진에게 고개를 약간 숙여 보인다. 그 동작은 사과도 칭찬도 아닌 인정에 가깝다. 서진은 감정을 크게 흔들지 않기로 한다. 이 순간 흥분하면 말이 가벼워질 수 있다. 서진은 차분하게 필요한 메모를 남긴다. 어떤 표현이 효과적이었는지 머릿속에 저장한다.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짧게 정리 지시를 내린다. 회의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진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본부장이 말한다. 아침 일정이 끝나면 잠깐 보자는 짧은 지시다. 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복도로 나온다. 복도 공기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리가 풀리며 긴장이 뒤늦게 몰려온다. 서진은 카트를 잡고 천천히 숨을 맞춘다. 가슴속에서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열이 올라온다. 아무도 모르던 능력이 드러난 순간의 열이다. 서진은 그 열을 조용히 눌러 담는다. 경비 데스크 쪽에서 박만식 반장이 다가온다. 그는 서진의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살핀다. 서진은 아무 일 없던 듯 카트 손잡이를 잡는다. 만식 반장은 말없이 작은 캔 하나를 건넨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먼저 번진다. 서진은 그 온기에 순간 눈이 시큰해진다. 만식 반장은 길게 묻지 않고 짧게만 말한다. 지금처럼만 숨 쉬어. 서두르지 말고. 서진은 그 한마디를 가슴속에 깊게 넣는다. 서진은 다시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본부장의 시선이 바뀐 만큼 시험도 커질 것이다. 서진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도 한 번은 자기 이름으로 서보고 싶다. 아버지 윤태호가 잠든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최정희가 묵묵히 버틴 하루도 겹친다. 서진은 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걸음을 옮긴다. 다음 문턱이 곧 바로 앞에서 기다린다. 강도윤 본부장은 서진을 따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더 묵직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였다. 서진은 그 파일을 보고 말없이 숨을 삼켰다. 본부장은 칭찬 대신 질문부터 던졌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물었다. 서진은 기회가 없었다고만 짧게 답했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웠다. 그리고 본론을 꺼내며 시간을 못 박았다. 그는 서진에게 보고서를 만들라 했다. 해외 5나라 시장을 비교 분석하라 했다. 자료는 몇 장뿐이라며 무심히 밀어줬다. 서진은 그 빈약함이 의도임을 바로 느꼈다. 완성까지 주어진 시간은 고작 72시간이다. 평소라면 팀이 붙어도 오래 걸릴 분량이다. 본부장은 서진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눈이다. 서진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파일을 들었다. 입술 안쪽이 마르며 마음이 단단해졌다. 조건은 더 가혹하게 따라붙었다. 청소 근무는 그대로 이어가라 말한다. 월급 이야기까지 꺼내며 일을 묶어버렸다. 서진은 속이 답답해져도 표정을 감췄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 벼랑에 가까웠다. 포기하면 통역은 운이었단 말이 될 것이다. 버티면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남는다. 서진은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해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 시선이 스치지만 누구도 말은 없다. 서진은 카트를 밀며 평소 구역을 마무리했다. 걸레질 소리 사이로 머릿속은 이미 움직인다. 어느 나라부터 시작할지 순서가 떠오른다. 언어별 자료 접근 경로도 동시에 정리된다. 몸은 일하고 있는데 생각은 책상으로 간다. 서진은 이중의 리듬을 익숙하게 맞춘다. 오늘 밤부터는 숨 쉴 틈이 없어질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최정희가 있었다. 정희는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다.
서진은 걱정이 번질까 말끝을 아꼈다. 아버지 윤태호는 약을 먹고 조용히 누웠다. 태호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져 다행이었다. 서진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부엌 불빛 아래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며 긴장이 오른다. 서진은 작은 책상 앞에 바로 앉았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시간도 같이 켜졌다. 첫 자료는 독일어로 된 보고서부터 잡았다. 서진은 문장 사이에서 숫자와 흐름을 건졌다. 의미를 정리하고 표로 옮기는 손이 빨라진다. 하지만 한 나라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며 눈이 따끔해진다. 서진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신다. 잠은 사치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그래도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둘째 날 새벽 서진은 다시 건물로 간다. 청소 구역을 도는 동안 머릿속은 결론을 쓴다. 휴게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자 손이 떨린다. 피곤이 아니라 압박이 손끝으로 몰린다. 박만식 반장이 멀리서 서진을 한번 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 자판기 옆을 비켜준다. 서진은 그 작은 배려가 힘이 된다고 느낀다. 점심시간엔 도서관 자료를 빠르게 훑는다. 글자들이 흐려질 때마다 눈을 비볐다. 둘째 밤이 가장 길고 무겁게 흐른다. 서진은 일본 자료를 읽으며 관점을 바꾼다. 시장보다 사람의 습관이 먼저 보이는 영역이다. 서진은 그 지점을 강점으로 잡아 메모한다. 어깨가 굳고 손목이 뻐근해도 멈추지 않는다. 정희가 방 문을 열고 따뜻한 우유를 놓는다. 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간다. 태호의 기침이 잠깐 들리자 가슴이 철렁한다. 서진은 소리를 죽이고 더 빠르게 정리한다. 셋째 날은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남은 두 나라를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서진은 표를 합치고 핵심만 남기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문장은 과감히 잘라내기로 한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멍해져도 손은 움직인다. 마감 2시간 전 결론 부분이 비어 있다.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문장을 붙인다. 회사 강점과 진출 전략이 한 줄로 이어진다. 끝마침표를 찍는 순간 손이 풀려버린다. 저녁 무렵 서진은 파일을 안고 사무실로 간다. 본부장 방 앞에서 무릎이 잠깐 흔들린다. 서진은 넘어지지 않게 벽을 스치며 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린다. 본부장이 들어오라 하자 서진은 천천히 걸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본부장의 표정이 처음부터 굳어 있는 걸 본다. 서진은 그 굳음이 놀람인지 분노인지 가늠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을 조용히 기다린다. 본부장은 첫 장을 넘기며 말을 잃는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그의 눈동자를 본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손이 느려진다. 그는 중간에서 멈춰 표를 다시 확인한다. 서진은 실수 하나라도 떠오를까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오히려 자신감의 조각들이다. 서진은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제부터 더 큰 문턱이 또 서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은 한 발 확실히 앞으로 갔다. 강도윤 본부장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추며 공기가 조여든다. 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표정을 읽는다. 놀람, 당혹, 그리고 계산이 한꺼번에 섞인다. 본부장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숨을 뱉는다. 그 짧은 숨이 길게 들릴 만큼 방은 고요하다. 서진은 72시간의 피로가 뒤늦게 밀려온다. 그래도 이 순간에 흐트러지고 싶지 않다. 서진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다. 본부장은 인정하는 말을 꺼낸다. 이 정도면 기획팀이 한 달 잡을 분량이라 말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되 표정은 크게 바꾸지 않는다. 칭찬에 취하면 바로 다음 칼날이 들어올 수 있다. 본부장은 약속대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별도의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인다. 직함은 애매하지만 새로운 책상이 생긴다. 서진은 그 말이 선물인지 족쇄인지 가늠한다. 그래도 첫문이 열린 건 분명하다. 서진이 방을 나서자 복도에서 시선이 쏟아진다. 속삭임이 작게 번지며 발걸음이 멈춘다. 누구는 놀라워하고 누구는 못마땅해 한다. 서진은 그 모든 반응을 한꺼번에 받아내지 않는다. 그저 걸음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설팀 유니폼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게 된 날. 낯선 감각이 어깨를 감싸며 손끝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익숙하던 고요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서진은 그 변화가 기쁨만은 아님을 안다. 며칠 뒤 서진은 새 책상 앞에 앉는다. 창가 쪽이 아니어도 햇빛이 다른 각도로 들어온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된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손길이 전보다 단단해진다. 그런데 아침부터 본부장 목소리가 복도를 찢는다. 일본 쪽 계약이 흔들린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상대가 무례함을 이유로 재검토를 말한다는 얘기다. 서진은 그 한 단어에서 핵심을 잡는다. 무례는 숫자보다 먼저 관계를 깨뜨린다.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모인다. 서진은 자료를 들고 들어가며 상황을 정리한다. 상대가 무엇에 상처를 받았는지 먼저 묻는다. 선물 교환, 사소한 인사, 뒷자리에 비어 있음. 그 나라에선 그런 것들이 신뢰의 언어다. 서진은 짧게 해결책을 제안한다. 진심 어린 사과와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이다. 본부장은 서진을 바라보며 결정하듯 말한다. 이번 통화는 서진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서진은 집에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켠다. 오늘은 통역보다 준비가 더 중요한 밤이다. 상대 담당자의 성향, 선호, 회의 흐름을 읽는다. 무엇을 강조하면 마음이 풀리는지도 찾아낸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집중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정의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추고 서진을 본다. 말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 공기처럼 번진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마음으로만 답한다. 지금은 버텨야 할 시간이라고. 다음 날 화상회의가 시작된다. 화면 속 상대는 표정이 굳어 있고 말수가 적다. 서진은 첫 인사를 정중하게 꺼낸다.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이해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서진은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을 인정한다. 그 인정이 상대의 어깨를 아주 조금 풀어준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약속을 건다. 앞으로 전담 창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상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회의가 끝나자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목소리가 풀린다. 서진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를 정돈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온다. 이서현, 본부장 강도윤의 배우자다. 서현은 말투가 부드럽지만 눈빛이 또렷하다.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다. 서현은 커피 한 잔을 제안하며 조용히 앉는다. 서진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다. 서현은 서진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고 말한다. 통역도 보고서도 밤샘도 모두 알고 있다. 서진은 누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서현은 본부장이 서진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언급한다. 그리고 말끝을 낮추며 다른 화제를 꺼낸다. 회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등줄기에 서늘함을 느낀다. 서현은 서진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것처럼 무겁게 남는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진다. 서진의 발표 파일이 사라지고 백업도 망가진다. 회의 직전에는 연결이 끊겨 상대를 기다리게 된다. 다른 팀은 멀쩡한데 서진의 팀만 흔들린다. 서진은 우연이라 믿으려 하지만 횟수가 지나치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린다. 서진은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온 걸 안다. 누군가 서진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가장 가까이에 있다. 강도윤 본부장이 서진을 다시 불러 세운다. 재단 같은 일은 생각도 말라며 경고를 던진다. 서진은 그 말에서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읽는다. 본부장은 서진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눈이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하지만 마음은 차가워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만식 반장이 떠오른다. 그가 건넸던 짧은 조언이 다시 귓가에 맴돈다. 서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이제부터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가까워진다. 그림자가 가까워진다는 감각이 하루 종일 따라붙는다. 윤서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도 등 뒤를 의식한다. 파일이 사라진 사건이 우연이 아니란 확신이 커진다. 회의 연결이 끊긴 순간의 정적도 계속 떠오른다. 팀원들은 말수를 줄이고 눈빛만 주고받는다. 서진은 그 침묵 속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다. 강도윤 본부장의 경고가 귓속에서 되살아난다. 너무 나서지 말라는 말이 칼날처럼 남아있다. 서진은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한다. 그날 점심, 이서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온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길 건너 작은 카페를 말한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간다. 햇빛 아래 카페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서연은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선택은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습관처럼 보인다. 서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을 삼킨다. 서연은 인사보다 먼저 주위를 한번 훑는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눌러 담든 말을 꺼낸다. 서연은 강도윤이 서진을 견제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단정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본 사람의 확신이다. 서진은 이유를 묻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라고 말한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는다. 빛을 받은 플라스틱이 유난히 차갑게 보인다. 서연의 손끝이 떨리는 걸 서진은 놓치지 않는다. 서연은 이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한다. 지난 2년 동안 남편의 흔적을 몰래 추적해왔다고. 회사 돈이 이상한 경로로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유령업체, 과장된 수수료, 이해 못할 송금들이 있었다고. 서진은 믿기지 않아도 눈을 떼지 못한다. 그 말이 사실이면 회사는 통째로 흔들린다. 서연은 자신 혼자서는 증거를 읽어낼 수 없었다고 말한다. 문서가 여러 언어로 쪼개져 있고 일부는 암호처럼 숨었다고. 그래서 서진의 언어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며 동시에 차가워진다. 이건 승진이나 계약보다 훨씬 큰 싸움이다. 잘못 건드리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강도윤의 경고가 단순한 질투가 아닐 수도 있다.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질문을 던진다.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왜 지금인지 묻는다. 서연은 서진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말한다. 오염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버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서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서진은 USB를 손에 쥐지 않는다. 만지는 순간 돌아갈 길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서연은 강도윤이 이미 서진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한다. 파일 삭제와 훼손 장애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
서진은 그 말에 손끝이 서늘해진다. 서연은 선택을 미루면 더 위험해진다고 덧붙인다.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라 말한다. 서진은 카페 스푼 소리까지 크게 들린다. 결정의 순간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거리의 소음이 멀게 들리고 심장 소리만 남는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최정희의 발소리가 들린다. 정희는 서진의 얼굴을 보고 오늘도 무슨 일이냐 묻는다. 서진은 괜찮다 말하려다 목이 잠깐 막힌다. 아버지 윤태호는 약을 먹고 조용히 창밖을 본다. 그 평온한 뒷모습이 서진의 결정을 흔든다. 지켜야 할 것은 너무 가까이에 있다. 서진은 그 가까움을 잃을까 두려워진다. 밤이 깊자 서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는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켠 뒤 USB를 꽂는다. 파일 이름은 무심한 숫자 조합이라 더 섬뜩하다. 서진은 첫 문서를 열자마자 숨을 삼킨다. 독일어로 된 계약서, 프랑스어로 된 청구서, 스페인어 이메일.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한 그림을 숨기고 있다. 서진은 문장 사이의 숫자와 날짜를 연결하기 시작한다. 한밤중인데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진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추적이라는 감각이 든다. 서진은 거래 상대의 이름을 검색해 본다. 실체가 없는 회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주소는 가상 오피스,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는다. 서진은 손목이 뻐근해져도 멈추지 않는다. 서연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눈에 걸린다.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주고받은 짧은 문장들이다. 입금 확인, 다음 달 증액, 감사 일정까지 언급되어 있다. 서진은 목 뒤가 서늘해지며 화면을 더 가까이 당긴다. 서진은 증거를 정리해 메모로 옮긴다. 하지만 동시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법도 생각한다. 누군가 이 노트북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떠오른다. 서진은 백업을 분산하고 파일을 숨긴다. 그 과정에서 문 밖의 미세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 집안 소음과 상관없는 작은 기척이 있다. 서진은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본다. 잠깐의 정적 뒤에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하다. 서진은 손바닥이 젖는 걸 느끼며 화면을 닫는다. 다음 날 회사에서 강도윤 본부장이 서진을 불러 세운다.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고정된다. 요즘 야근이 잦다며 건강을 챙기라 말한다. 말은 친절하지만 속뜻은 감시의 신호다. 서진은 계약 검토가 많다고 태연하게 답한다.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발 다가선다. 서진의 책상 위 문서를 훑는 시선이 지나간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독일어 문장이다. 서진은 심장이 내려앉지만 표정은 끝까지 지킨다.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를 던진다. 회사 기밀에 관심 갖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그리고 서진의 가족 이야기를 툭 꺼낸다. 아버지 치료비, 보험 처리, 그런 단어들이 섞인다. 서진은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인질 같은 말이다. 본부장은 웃음 없이 등을 돌려나간다. 서진은 손가락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가운데다. 강도윤의 경고가 지나간 자리엔 냉기가 남았다. 윤서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끝을 진정시킨다. 심장은 빨리 뛰지만 겉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단서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서진은 책상 서랍 깊숙이 메모를 숨겨둔다. 서연이 준 자료는 더 이상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가족을 건드린 말은 선택지를 좁혀버렸다. 피하든 맞서든 도윤은 이미 칼을 뽑았다. 서진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다. 점심시간
서진은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 사람 없는 곳에서 빠르게 만나야 한다고 적는다. 서연은 답장을 길게 하지 않고 장소만 보낸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트 뒤편 카페다. 서진은 모자를 눌러 쓰고 사람들 사이를 섞어 걷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평범한 직장인의 점심이 오늘은 은밀한 이동이 된다. 서진은 카페 문을 열며 주변을 한번 훑는다. 서연은 이미 앉아 있고 표정이 단단하다. 서진은 도윤이 가족을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한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더 난폭해진다. 서연은 시간을 미루지 말자고 말한다. 이사회 소집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확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걸린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서진은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낸다. 서연은 계획을 꺼낸다. 가짜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다. 도윤이 손대고 싶은 만큼 달콤한 미끼로 만들자 한다. 겉보기에는 합법의 외피를 두르되 속은 함정이다. 서진은 그 계획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해한다. 진짜 얼굴은 유혹 앞에서 가장 빨리 나온다. 서진은 언어별로 서로 다른 버전을 만들자 제안한다. 각 버전에 작은 차이를 넣어 유출 경로를 박제하는 방식이다. 서연은 서진의 제안을 듣고 짧게 웃는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조용히 작업을 시작한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낮춘다. 태호의 기침이 멀리서 들리자 서진의 어깨가 굳는다. 서진은 최대한 소리를 줄여 키보드를 두드린다. 가짜 정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표식이 되어야 한다. 서진은 나라별 숫자, 날짜, 거래 조건을 살짝 다르게 씹는다. 독일어 버전에는 특정 은행명, 프랑스어 버전엔 다른 지점명, 스페인어 버전에는 결제 일정에 작은 오차를 넣는다. 이 작은 오차가 훗날 큰 진실이 된다.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서 신중하게 움직인다. 불필요하게 눈에 띄지 않도록 평소 리듬을 유지한다. 회의실 복도에서 박만식 반장을 잠깐 마주친다. 만식은 서진 얼굴을 보고도 묻지 않는다. 대신 물병 하나를 툭 건네고 고개만 끄덕인다. 서진은 그 침묵이 가장 큰 도움임을 안다. 서진은 서연과 약속한 대로 자료를 제안 공유로 올린다. 접근 권한은 한 명에게만 보이게 설정한다. 그 한 명이 바로 강도윤이다. 도윤은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다. 그는 서진의 자리 근처를 자주 지나가며 눈치를 준다. 서진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고 문서를 정리한다. 도윤은 친절한 말투로 서진을 떠본다. 요즘 무슨 자료를 보느냐, 어떤 계약이냐, 바쁜지 묻는다. 서진은 전담 계약 검토라며 짧게 막는다.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 미세한 변화가 욕심의 신호처럼 보인다. 서진은 그 신호를 마음속에 저장한다. 이틀 뒤 경쟁사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도윤이 관심 갖던 조건과 같은 구조의 제안이 흘러나온다. 서연은 서진에게 바로 연락을 보낸다. 미끼가 물렸다는 짧은 문장이다. 서진은 손바닥이 차가워지며 숨을 삼킨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방향이 선명해진다. 서진은 정해둔 표식을 하나씩 대조한다. 유출된 내용은 스페인어 버전의 작은 오차와 일치한다. 서진은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날 퇴근 무렵 서진은 주차장 쪽으로 발을 옮긴다. 도윤의 차가 있는 방향을 일부러 지나친다. 회색 기둥 뒤에 숨는 동작은 자연스럽게 만든다. 잠시 후 도윤이 전화 통화를 시작한다. 목소리는 낮지만 말끝이 흥분으로 젖어 있다.
서진은 멀리서도 단어 몇 개를 정확히 잡는다. 전달했다. 대가 다음 일정 같은 말이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을 켠다. 심장이 입안까지 올라오지만 손은 끝까지 버틴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잠깐 주변을 살핀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몸을 더 깊게 기둥에 붙인다. 도윤의 시선이 이쪽으로 오는 듯한 순간이 있다. 서진은 눈을 감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짧은 순간이 1시간처럼 길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자 서진은 그제야 숨을 뱉는다. 녹음 파일을 확인하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남아있다. 서진은 손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눌렀다. 이제 결정적 조각이 손에 들어왔다. 서진과 서연은 밤늦게 다시 만난다. 서연은 녹음 내용을 듣고 입술을 꽉 다문다. 서진은 메모와 표식 비교표를 함께 내민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회를 준비하자 말한다. 하지만 서진은 한 가지를 더 걱정한다. 도윤이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 그리고 보복의 속도다. 서연은 서진의 손등을 잠깐 잡고 말한다. 내일로 미루면 더 위험하다고, 오늘 밤이 마지막 준비라고.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집 문을 열자 정희가 잠든 채 기다리고 있다. 정희의 얼굴에는 피곤과 걱정이 섞여 있다. 서진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간다. 태호는 잠든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가족을 지키려면 도망쳐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누군가의 비리를 놔두면 더 많은 가족이 무너진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증거 묶음을 다시 확인한다. 내일은 더 이상 숨는 날이 아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얇고 날카롭게 느껴진다. 윤서진은 출근길 내내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주머니 속 작은 저장 장치가 돌멩이처럼 무겁다. 눈앞 풍경은 평소와 같아도 마음은 전혀 다르다. 오늘은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나서는 사람이 된다. 서진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다. 피곤한 눈 밑에 단단한 기운이 자리 잡아 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스치지만 곧 사라진다. 지켜야 할 것들이 발끝을 붙잡고 있다. 회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하다. 복도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낮다. 누군가 이미 소문을 맡고 있다는 기색이 돈다. 서진은 업무용 가방을 단단히 잡고 걸음을 옮긴다. 강도윤 본부장 사무실 문은 닫혀 있고 불은 켜져 있다. 문틈으로 새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짧고 거칠다. 서진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간다. 오늘은 눈빛 싸움에 휘말릴 시간이 없다. 서진은 메모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서연의 메시지는 짧다. 오후 2시 최고층 회의실. 서진은 화면을 보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칼날이 들어있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자료를 봉투에 넣는다. 파일 이름은 단순하게 바꾸고 복사본도 따로 둔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길도 머릿속에 그린다. 출입 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계단으로 올라갈 생각도 한다. 서진은 오늘만큼은 겁을 계획으로 바꾼다. 점심시간 서진은 잠깐 집으로 전화를 건다. 최정희는 목소리만 듣고도 서진의 상태를 알아챈다. 서진은 별일 없다고 말하지만 말끝이 흔들린다. 정희는 괜찮다며 밥은 먹었냐고만 묻는다. 윤태호의 기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 소리 하나가 서진의 결심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본다. 평범한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오후 2시 최고층 회의실 앞은 조용하다.
문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몇 명 서 있다. 사회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인 자리다. 서진은 그 시선들 사이를 지나며 목을 가다듬는다. 이서연은 안쪽에서 서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강도윤은 늦게 들어오며 주변을 훑는다. 그의 눈빛이 잠깐 서진에게 걸렸다가 떨어진다. 서진은 그 눈빛에서 의심과 분노를 동시에 읽는다. 회의실 공기는 마른 종이처럼 바스락거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대한 양해를 먼저 말한다. 그리고 회사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꺼낸다. 그 순간 강도윤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다. 서연은 단어를 숨기지 않는다. 횡령과 사기라고 말한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동시에 튄다. 서진은 손끝을 잡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서연은 프로젝터를 켜며 서진을 부른다. 발표를 시작하라는 말이 공기처럼 떨어진다. 서진은 천천히 앞으로 나간다. 심장이 시끄럽게 뛰지만 목소리는 낮게 고른다. 먼저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여준다. 입금 날짜, 금액, 반복 패턴이 한눈에 드러난다. 다음으로 실체 없는 업체들과의 계약서를 띄운다. 서진은 언어별로 나뉜 문서가 어떻게 숨긴막이 됐는지 설명한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문장이 서로를 가린다. 서진은 핵심 문장을 짧게 번역해 읽어준다. 회의실은 조용해지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강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인다. 조작이라고 말하며 서진을 가리킨다. 본부장은 사무실 침입과 자료 조작을 주장한다. 서연은 감정을 올리지 않고 한 장을 더 넘긴다. 서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가짜 정보 유출의 표식 비교표를 보여준다. 어떤 버전이 외부에 흘렀는지 오차로 증명한다. 그리고 주차장 통화 녹음을 짧게 재생한다. 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차갑게 가로지른다.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인다. 그는 반박하려다 말끝이 끊긴다. 사회이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묻는다. 도윤은 잠깐 서연을 노려보며 책임을 돌리려 한다. 이혼을 위한 음모라는 말을 꺼내려다 멈춘다. 서진은 그 틈에 마지막 자료를 띄운다. 해외 출장 시점과 인출 시점이 맞물린 기록이다. 도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다. 서연은 차분하게 결론을 제시한다. 본부장 해임과 수사 의뢰, 그리고 자금 환수 절차다. 표결은 길지 않게 끝난다. 손들이 동시에 올라가며 결정이 내려진다. 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허공을 바라본다. 그 순간 서진은 승리보다 허물을 먼저 느낀다.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에 남는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짐을 챙기러 나간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서진을 잠깐 본다. 그 눈빛에는 미움보다 공허가 더 많다. 서진은 말을 삼키다가 결국 한마디만 던진다.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른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금속 소리가 길게 울린다. 서진은 그 소리 뒤에 남은 공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책임이 자신에게 올 걸 안다. 서연은 서진을 회의실로 다시 부른다. 임시 경영을 맡겠다고, 그리고 서진을 핵심 자리에 세우겠다고 말한다. 주주들과 이사들은 서진의 능력과 윤리를 언급한다. 서진은 갑자기 커진 자리의 무게를 느낀다. 서연은 서진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눈으로 말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가족을 떠올린다. 태호의 숨, 정희의 손, 그리고 박만식의 물병.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서 있는 기분이다. 오늘의 끝은 결말이 아니라 다음 막의 문이다. 긴급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는 이상하게 넓어 보인다. 윤서진은 한동안 문손잡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여운은 바닥에 남아있다. 강도윤이 사라진 자리엔 묵직한 공백이 생겼다. 서진은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의 냄새를 먼저 맡는다. 누군가를 꺾는 일은 통쾌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손질에 가깝다. 서진은 자기 숨소리를 듣고서야 걸음을 옮긴다. 새 문이 열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진다. 이서연은 회의실 안쪽으로 서진을 다시 앉힌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힘이 있다. 임시 경영을 자신이 맡겠다고 먼저 선언한다. 그리고 서진을 핵심 운영 자리로 세우겠다고 말한다. 사회 이사와 주주들은 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언어 감각, 분석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서진은 그 칭찬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진다. 높은 자리엔 더 센 바람이 분다는 걸 아니까. 서진은 받겠다는 말보다 버티겠다는 마음을 먼저 세운다. 결정은 빠르게 공지로 이어진다. 회사 내부 메일에 임시체제와 직무 변경이 뜬다. 서진의 이름 앞에는 낯선 호칭이 붙는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한다. 서진은 그 반응들을 한꺼번에 껴안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박수보다 정리다. 우선 흔들린 계약들을 안정시키고 팀을 보호해야 한다. 서진은 팀원들을 불러 짧게 방향을 공유한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실행만 남긴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 문 앞에서 잠깐 멈춘다. 손잡이를 잡고도 마음이 먼저 들어갈 용기를 찾는다. 문을 열자 최정희가 부엌 불빛 아래 서 있다. 정희는 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뜬다. 서진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만 꺼낸다. 오늘 큰일이 끝났다고 말한다. 정희는 이유를 묻기보다 서진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의 온기가 서진의 긴장을 조금 풀어준다. 윤태호의 기침이 들리자 서진은 즉시 방으로 간다. 태호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진은 약봉지를 정리하며 아버지 옆에 앉는다. 태호는 서진의 눈을 보고 뭔가 알아챈다. 서진은 겁을 숨기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한다. 나쁜 일을 멈추게 했고 이제 책임을 지게 됐다고. 태호는 잠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뱉는다. 그리고 서진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자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 늘 두려웠다고 말한다. 서진은 그 말에 목이 막혀 고개만 끄덕인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생긴다. 서진은 청소팀 동선이 겹치는 곳에 멈춰선다. 예전에 같은 시간에 걸레 소리가 나던 자리다. 박만식 반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진을 바라본다. 만식은 축하한다는 말보다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들린다. 서진은 만식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맞춘다. 그리고 그동안의 침묵이 고마웠다고만 말한다. 만식은 짧게 웃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서진은 첫 회의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 성과보다 먼저 사람을 보호하는 규칙이다. 문서 접근 권한과 기록을 투명하게 바꾸는 절차다. 누구의 손에도 회사가 새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다. 팀원들은 처음엔 딱딱해하지만 곧 안도한다. 서진은 말보다 시스템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만들기로 한다. 청소팀과 경비팀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정한다. 실력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서연은 늦은 밤 서진을 불러 조용히 말한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턱이라 말한다. 회사 밖에서도 눈이 많아졌고 소문도 커질 거라 말한다. 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이 바라는 건 이름값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답한다. 서연은 서진의 말에 잠깐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서진의 꿈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이민자 가족을 돕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말한다. 서진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회사는 서서히 안정된다. 서진의 팀은 흔들린 계약을 다시 붙잡는다. 예전이라면 놓쳤을 작은 신호들을 먼저 읽어낸다. 서진은 밤에 집에서 서류를 보다가도 손을 멈춘다. 정희가 끓여둔 차 향이 방 안에 퍼진다. 태호는 기침이 줄어들고 얼굴빛이 조금 좋아진다. 서진은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이 조용히 놓인다. 싸움의 이유가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다시 확인한다. 서진은 매일 아침 더 단단한 호흡으로 출근한다. 몇 달 뒤 로비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린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작업 장갑과 이름표가 있다. 서진이 처음 입었던 시설팀 유니폼의 흔적이다. 아래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다. 모든 일엔 존엄이 있다. 직원들은 지나가다 멈춰서 그 문구를 읽는다. 서진은 그 앞에서 잠시 서연과 나란히 선다. 서연은 잊지 말자는 뜻이라며 낮게 말한다. 서진은 그 문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임을 안다.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서진은 어느 날 늦은 오후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 도시의 불빛은 수많은 사연처럼 반짝인다. 예전엔 그 불빛 아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책임이 생겼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강도윤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린다. 그 공허함이 남긴 교훈도 잊지 않는다. 힘은 숨기면 썩고 나누면 빛이 된다는 걸 배웠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덮고 집으로 향한다. 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다. 이제부터가 진짜다.